안녕하세요. 재테크를 처음 시작해보는 앵그릴라입니다. 통장 쪼개기 하면 돈이 모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하려니까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니, 어떤 통장을 몇 개나 만들고 뭐를 어디에 넣으라는 거야? 말은 쉬운데 막상 해보려면 너무 막막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통장 쪼개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초보자 시점에서 하나하나 같이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이 통장 쪼개기가 뭔지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통장 쪼개기란 말 그대로 하나의 통장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런 식으로 쪼개두고 돈을 받자마자 각 통장으로 미리 배분해 놓는 거예요. 지난번 지출관리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저축, 후소비를 하는 방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통장을 목적에 따라 쪼개서 사용하면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저축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며 충동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어요. 관리되는 느낌이 생기는 순간부터 진짜 재테크가 시작됩니다. 그럼 통장은 몇 개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처음 시작할 땐 3개에서 5개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 생활비로 쓰는 통장, 저축용 통장,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를 위한 비상금 통장까지 통장을 내 상황에 맞게 역할별로 간단하게 쪼개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먼저 수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월급처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기적이지 않은 수입으로 달마다 고정된 급여 외에 보너스나 명절 상여금처럼 가끔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 중에 비정기 수입은 비상금 통장으로 바로 보내는 걸 추천해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자금을 따로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정기 수입은 3가지 통장으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으로 월세, 공과금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이에요. 두 번째는 용돈 통장으로 식비나 카페비처럼 날마다 유동적으로 쓰는 돈을 여기서 관리하죠. 세 번째는 저축 통장 또는 재테크 통장이에요. 적금, 연금, 펀드처럼 미래를 위한 돈을 이 통장으로 보내면 돼요. 여기에다가 예비비 통장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명절이나 생일, 경조사처럼 가끔 생기는 이벤트 지출을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이 항목을 비상금으로 모아두기도 하고 정기급여에서 예비비 통장을 따로 마련하기도 해요. 이건 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와 같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통장 개수나 이름은 유연하게 바꿔도 돼요. 예를 들어 여행이 잦은 사람은 여행 통장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취미나 문화생활을 위한 통장을 따로 둘 수도 있어요. 이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의 목적을 정확히 나누는 것. 그래야 내가 어디에, 얼마나, 왜 쓰고 있는지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각 통장의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통장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급여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말 그대로 월급이 들어오는 역할만 맡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받은 돈을 그냥 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그날 미리 설정해둔 자동이체를 통해 생활비, 저축, 비상금 통장 등으로 딱딱 나눠주는 역할만 하죠. 그러니까 급여 통장은 돈이 지나가는 통로와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통장 쪼개기를 하지 않는 분들은 급여 통장을 자동이체, 생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비 방식은 자금 분할을 어렵게 해서 과소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따라서 통장 쪼개기 후에 급여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통장은 생활비 통장이에요. 이 통장은 매달 정해진 금액이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을 담는 통장이에요. 예를 들면
월세, 관리비, 통신비처럼 날짜만 되면 꾸준히 빠져나가는 지출들 있죠. 이건 매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빠져나가니까 미리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처리되게 설정해두면 정말 편해요. 용돈 통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쓰는 돈을 담는 통장이에요. 식비나 커피값, 영화비, 친구 만나서 쓰는 돈처럼 달마다 지출이 들쑥날쑥한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용돈 통장은 정해진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데 좋아요. 이 통장의 핵심은 무작정 줄이기보단 내가 어느 정도 쓰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설정하면 중간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내 소비 습관을 조금씩 다듬어 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매달 남은 돈을 저축 통장에 이체하는 습관도 함께 들인다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고 절약하는 재미도 생길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 저축 통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축 통장은 재테크 통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여긴 매달 고정적으로 모으는 돈을 관리하는 통장이에요. 예를 들면 적금이나 보험료, 연금 납입, 대출 상환 같은 항목들이죠. 이 통장은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핵심이에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소비보다 저축이 먼저 되니까요. 저축 통장은 단순히 입출금 계좌로만 쓰기엔 아쉬워요. 파킹 통장에 넣거나 주택 청약, 펀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굴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따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도 관리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해두면 좋아요. 다음은 예비비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매월 발생하는 정기적 지출 외에 비정기적인 지출을 대비하는 통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가정의 달, 여름 휴가, 지인의 생일, 경조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 통장에는 매월 정기 수입의 10% 정도를 입금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통장에 해당하는 자금을 비상금 통장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상금 통장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비상금 통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예비자금 통장이에요.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용도입니다. 1인 가구는 넉넉히 3개월에서 6개월 분의 소득을 모아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서도 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비상금 통장에 비축되는 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비상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 자금을 일반적인 입출금 계좌에 오래 예치해두는 것은 이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손해입니다. 또한 비상금 항목인 만큼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에 넣어두는 것 또한 위험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예치 기간 동안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발생하는 상품에 예치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런 상품은 대표적으로 MMF와 CMA가 있어요. 최근에는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와 같이 파킹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저축에 대한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요 통장 항목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원하는 통장이 있을 경우 마련해 보셔도 좋아요. 특히 무조건적인 전략에 지치신다면 혹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계시다면 행복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내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데 쓰는 돈을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다든가 전시회를 보러 간다든가 혹은 여행 자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도 포함되죠. 재테크는 꼭 아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잠깐 벗어나 행복을 위한 지출도 계획적으로 하자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맛있는 바나나를 먹을 때 행복하고 가끔씩 해외여행도 떠나고 싶어요. 이럴 땐 매달 정해둔 행복 비용의 한도 내에서 바나나를 사 먹고 남은 돈을 행복 통장에 넣어둡니다. 여행비와 같은 큰 돈은 단기간에 모으려면 부담이 되죠.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조금씩 모으면 소비에 큰 타격 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행복에 대한 본인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고 자금을 마련해보세요. 지금까지 통장 쪼개기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통장 쪼개기의 핵심은 바로 돈의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출과 저축이 섞여 있는 한 통장만 쓰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적별로 통장을 나누고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실천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통장 쪼개기는 급여 통장을 중심으로 생활비 통장과 용돈 통장으로 기본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 재테크 통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비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통장까지 추가해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만의 통장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재테크 처음 시작하는 앵그릴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